북한이 6일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려했던 당대회 전 5차 핵실험은 없었지만 우리 군은 만일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군 3군수지원사령부가 미군과 함께 대규모 연합 군수지원 훈련을 했습니다. 전시 군수지원 절차를 점검하고 상호 지원 능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국방부와 전쟁기념관에서 풍성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각급 부대들도 부대 개방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실시할 것으로 관측됐던 핵실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지만 당대회 기간이나 그 이후에 감행할지 모르는 도발에 대비해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거의 일주일에 한 건꼴로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달 15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고 지난달 23일 새벽 기습적으로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사거리가 30km 정도에 그쳤습니다. 수중 발사에서 초기 비행 시험 단계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을 보인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전력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8일에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2차례나 했지만 역시 잇따라 공중 폭발하거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노동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의 치적쌓기로 해석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이고 당 대회 전 김정은 성과 쌓기의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대회 기간이나 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양국군 8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 군수지원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전시 승패를 결정짓는 군수지원의 전반적인 절차와 상호 지원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펼쳐진 한미연합 군수지원 훈련 현장입니다. 미군 험비 차량이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우리 군의 크레인 차량이 긴급 출동해 정비소로 이동시킵니다. 이번엔 우리 군의 자주포가 적의 공격으로 기동을 멈춘 상황. 미군의 대형 군안 차량이 쇠사슬을 연결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작동법과 운용 절차는 다르지만 양국 장비의 협조 체계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원활한 군수 지원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의 장비와 미군의 장비는 동시에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서로의 장비에 대한 이해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서로의 장비에 대한 구조와 작동법도 익힙니다. 미군 차량의 내부 구조와 정비법을 배우고 우리 측 견인 장비의 사용 절차를 설명하며 상대방 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미군들 장비를 만져보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지 알게 되어서 뜻깊었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help us a lot. Y'all system is more simple and complex, and ours is a little complex, and we need something like this. 지난 1일부터 5일간 계속된 이번 훈련에서 양국 장병들은 한미연합 군수지원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장비에 대한 운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숙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평시를 아우르는 한미연합 군수지원 훈련의 전반적인 절차 모습을 숙달한 것으로 이는 전시 최상의 연합 군수지원을 가능케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측 육군 3군 지사 장병 300여 명과 미군 500여 명 등 모두 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연합 군수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지원 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전쟁기념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날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심예슬아사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실내외 전시실과 평화광장 곳곳에서 20여 개의 체험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모형 비행기 만들기와 소방안전 체험교실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에 한껏 신이 났습니다. 또 행사장에는 전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도 마련돼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행사 준비도 알차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래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후에 진행된 특별 공연에선 군 장병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특전사 장병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선보이자 숨죽여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탄성과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또 국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전쟁기념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터사이클 퍼레이드와 우리 국군의 절도와 용맹함을 표현한 국군 군악 의장 행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날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부 대강당에서 영내 직원 자녀 700여 명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황인무 차관의 격려사와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국방부 군악대의 동요 메들리와 마술 공연, 국방부 의장대의 의장시범과 버블조이의 버블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중간마다 다채로운 퀴즈를 통해 푸짐한 상품도 제공됐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잔디광장에서 페이스 페인팅과 삐에로의 풍선 공연, 가운 써주기 행사 등을 열어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군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해양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손정민 중사가 보도합니다. 해군은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과 창원, 동해, 평택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함정과 부대 공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는 시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4,400톤급 구축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군복 착용 체험과 페이스 페인팅,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이 이뤄져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대를 방문한 어린이와 가족분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해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해군사관학교는 실물 크기로 재현한 거북선 견학과 요트, 카누 등 해양 스포츠 체험, 거북선 탁번뜨기 등의 특색 있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해군 일함대 사령부에서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이 공개됐으며 UDT실 장비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에서는 4,200톤급 군수 지원함 등 3척의 함정 공개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참수리 357호전과 천안함 서해수호강 관람도 함께 이뤄져 어린이들에게 안보 현실과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을 체감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린이날 이함대를 개방해서 놀러와서 가족들이랑 즐거운 추억이 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은 이번 어린이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함정과 부대 공개 행사를 통해 필승 해군 명예해군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뜻깊고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나라 지키느라 힘든 국군 장병 아저씨들 모두 힘내세요.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에서도 부대 개방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면서 군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처럼 멋지게 헬기 조종석에 오른 어린이가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조종관도 움직여봅니다. 육군 1야전군 사령부가 어린이날을 맞아 군인 가족과 다문화 학생, 원주 애네아의 집 원생 등을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올해는 대비 태세 기간이 길어서 우리 군인 아빠 엄마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런 몸으로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장을 마련하였고, 군악대 의장대의 공연과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항공기, 장갑차 등 군 장비 탑승 체험과 역사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사격 체험과 지뢰 탐지기를 이용한 보물찾기, 군대 음식 체험 등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린이날이 돼서 선물도 받고 탱크 타보고 이런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빠랑 같이 나오고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하니까 기분이 좋은 하루였어요. 이날 행사에서는 부대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는 자선 바자회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바자회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수익금으로 여러 불우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 하니 더 취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즐거운 생활을 보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부대는 바자회의 수익금을 호국영웅기금 등 자선 활동을 통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열린 뜻깊은 행사를 통해 장병들은 큰 보람을, 그리고 어린이들은 좋은 추억을 얻어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각종 행사가 전국에서 다채롭게 열렸는데요. 네, 그런데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남북한의 어린이날을 강경일 상사가 알려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아이를 위한 날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엄마 아빠가 여기 데려다주고 선물 사주니까요. 어린이날이 되면은 가족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화는 별로 안 내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다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난 5일 전국 곳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어린이날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돼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한의 어린이날과 똑같은 날, 즉 북한 전체 어린이들을 위한 날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기념하는 어린이 명절은 6월 1일 국제아동절이 있고요. 북한에서 어린이날을 대신하고 있는 국제아동절은 지난 1949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이사회에서 제정한 건데요. 사회주의권을 대표하는 명절입니다. 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과자나 사탕을 특별 배급하고 각종 행사가 펼쳐지긴 하지만 남한처럼 공휴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만년을 함께했지만 70여 년간의 분단으로 어린이날을 남과 북이 다르게 보내고 있는데요.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기뻐할 어린이날은 언제쯤 올까요?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입대 대기자들은 군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육군이 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육군은 입대 대기자들이 군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육군 복무 안내 홈페이지를 지난 1일부터 개설했습니다. 사이트의 애칭은 아미 라이프가드의 앞글자인 ALG, 즉 RG로 궁금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군은 군에 대한 정보가 빈약해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을 갖고 입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선 입대 대기자들이 궁금해할 입영 준비와 특기 부대 분류, 병영 생활 등 군 생활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RG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입대 대기자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속하거나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 육군 복무 안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최근 서울 삼성동에 군사연구실과 예비역 라운지를 새로 개관했습니다. 군사연구실은 전역구 군사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신식 사무 환경과 비품 등을 구비했습니다. 군사연구실은 또 과제연구실과 공동연구실로 구성돼 있어 연구진들의 합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비역 라운지는 예비역 만남회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곳으로 TV와 PC, 음료 등을 갖춰놓고 있어 휴식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군사연구실과 예비역 라운지는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나들이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어느 때보다 짧게 느껴진 한 주였습니다. 벌써 연휴를 마무리해야 하는 주말이 다가왔는데요. 예보관님 며칠 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5월은 명절 빼곤 가장 바쁜 달 중 하나인데요. 이번 연휴에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바쁘지만 즐겁게 일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밀렸죠. 그래서 그나마 주말은 좀 덜 막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지방 방향은 평소 주말보다는 수월하겠지만 서울 방향은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 방향으로 최대 혼잡 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에서 8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때 나오신다면 대전에서 서울은 3시간, 강릉에서 서울은 5시간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후 6시경, 천안에서 오산, 서해안고속도로는 해미에서 서평택 구간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새말에서 호법, 둔대에서 안산 구간 많이 밀리다가 다음 날 새벽 2시쯤에나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정체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로 예상이 되죠. 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남청주에서 목천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산에서 서평택 구간 가장 어렵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호법분기점 부근 많이 밀리겠는데요. 대부분 밤 8시에서 9시쯤이면 정체가 풀리겠습니다. 네, 사람도 그렇지만 차량도 연휴 후유증이 있다고요? 그렇죠. 운동 후에 정리 운동을 해줘야 회복이 빠르듯이 차도 비슷한데요. 차량 내외부 세차부터 많이 사용한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같은 소모품도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오늘은 군과 함께한 어린이날 행사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의 미소를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네, 우리 군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푸르른 꿈을 지키기 위해 더욱 굳건히 국가 수호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